자, 오늘 마련된 토크 콘서트는요. 어느덧 10번째 10회를 맞이하게 된 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됐는데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자, 두 자리 숫자. 현재 전 세계 인구는 몇 억이다. 자, 몇 억. 자, 첫 번째 앞자리 숫자가 5땡이에요. 7. 자, 뒤에 숫자는 1땡. 네, 8. 우리 최혜경님. 우리 최혜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른 분은 제가 미처 못 봤나요, 혹시? 우리 최혜경님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별다방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8억 명이래요. 제가 한동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78억 명이래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인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할 텐데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됐던 때가 87년도 7월 11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1일을 기념해서 그 2년 뒤인 89년도부터 세계 인구의 날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부터 그 저출산 그리고 인구 불균형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인구의 날을 매해 기념을 하고 있어요. 2011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딱 10년 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5년, 10년 이러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10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전국적으로도 또 많은 인구의 날 행사가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또 시상식을 통해서 우리 그림 또 포스터 사진 공모전을 또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토크쇼 하기 전에 시상식을 또 이곳 현장에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혹시 그 그림들 사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 그 문화재조창 3층에 오시면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어떤 작품들이 출품이 돼서 상을 받았을까 이런 사진 포스터 함께 감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7월 16일까지 오셔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딱 쓰고 오셔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째 인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서 6아이 아빠인 VOS 박지현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나 하나도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나 육아고 뭐고 너무 스트레스야 이러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쵸? 나 공감한다. 공감한다. 동그라미. 하나도 나 너무 힘들어. 둘도 힘들어. 혹은 날까 말까 고민 중에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6명이나 그렇게 낳아서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아니야. 즐거움이고 행복이야. 이런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VOS 박지현님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우리 박지현님이 느낄 수 있게 막 소리는 안 들리지만 얼굴과 박수로 포정으로 포즈로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 VOS 박지현님을 자, 여러분들의 환호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얘기해요. 내 맘 들킬까봐 뻔히 보일까봐 네, 노래 드릴게요. 다가서기가 두려워져 마주보는 일도 곁에 서는 일도 난 너 여자로 안 보여 한참을 멍하니 너의 옆모습 바라보다 눈이 마주칠 때면 단청 부리는 나랄까 도와주세요.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매일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난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잘 들리시죠? 네.
혹시 피할까봐 부담 가질까봐서 다가서기가 두려워져 마주보는 일도 곁에 서는 일도 어색해지면 어떡해 차라리 나 혼자 오래 마음껏 바라볼게 슬픈 이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었어 매일 이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난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일어나오 나를 한 번만 사랑해주면 안 되니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마지막에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더는 울릴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너는 게만 해 나만 혼자 아프면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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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계. 예예예. 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사회자님하고 네. 촬영 감독님들밖에 안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아, 현장에서 이거를 네. 사실 현장에 지금 몇 명 없잖아요. 예, 제가 상상하면서 했어요. 그쵸? 상상하면서. 이걸 네. 우리만 듣는데 나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아, 정말요? 여기 쫙 다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앉아서 얘기를 좀 네네네네. 해볼까요? 네. 네. 아유, 네. 오늘도 아유, 의미 있는 네. 제10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주인공으로 초대가 되셨는데 네. 뭐 관련해서 뭐 강연이면 보면 엄청나게 하고 계시죠. 그런 때가 있었죠. 네. 이게 뭐 전국에 있는 어떤 시청과 도청에서 어. 가만히 내비둬주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 정말 너무나 많은 곳에 막 구청까지도 갔던 기억이 있네요. 전국을 예. 그냥. 예, 뭐 예. 이렇게 뭐 노인회관에도 간 적이 있고요. 어.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이제 보고 싶어 하신다고 예. 하셔서 그런 자리도 가고 어. 뭐 안 가본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사람들은 많이 힘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 또 너무 바쁘게 달리면서 가정에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들 아내랑 점검하면서 네. 지난 한 1년간은 한 주도 안 빼고 캠핑을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 예, 우리 예. 박지원님 검색하면은 2개로 좀 축약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6아이 아빠, 육아의 달인 이런 건 예.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최근에는 뭐 몸짱,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캠핑. 예, 그러니까 요- 캠핑 얘기 제가 예. 왜 했냐면 네네. 이 시간이 언젠가는 아무튼 끝날 텐데 맞아. 뭐 그때 상상하기로는 길면 1년, 뭐 그러니까 짧아도 1년, 그니까. 정말 길어봐야 2년일 텐데 이 시간 그냥 끝나면 내가 이롭다 또는 힘들다 하면서 끝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랬지라고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을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들었던 게 운동이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예, 이때 내가 원 없이 한번 운동해보자. 아, 예, 그리고 아내는 책. 이때 원 없이 우리 책 읽자. 책 아이들하고 예, 같이.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된 것이 그 후에 추가된 것이 이때 원 없이 캠핑 다녀보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조금 일이 없거나 공허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어떤 루틴이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주도 안 빼고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캠핑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하고 몇 번 가봤지만은 네네. 이게 둘 셋만 가도 짐이 네. 어마어마하고 아.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이게 아이템들이 또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캠핑이라는 게. 네네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매주 그렇게 짐을 싸서 이사 가듯이 가시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캠핑하면서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네. 한 캠핑은 한 달째쯤, 그러니까 한 4번 갔을 때죠. 어. 그때 야, 이 힘든 거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네네. 차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 야, 우리 이 꼴이 뭐냐. 근데 그러면서 예. 야, 우리 다음 주 또 어디 가지? 아, 이렇게 막 기분이 설레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미쳤나? 상태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우리끼리 좀 정리를 해보자 했어요. 이 마음이 뭘까? 아, 가족이 했더니 머리를 맞대고. 예,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예. 사람이라는 기준에서 한번 이 마음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어쩌면 스포츠나 해외여행하고 똑같은 것 같다. 아, 캠핑이? 예, 예. 마음이 있으면 예. 너 그거 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너 그 그쵸. 새벽에 그 운동하러 왜 그치, 가? 그치, 그치. 뭐 왜 골프도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너 그 새벽에 그 장거리를 그러니까. 그거 치러 왜 가? 비 오는 날 그걸 왜 해? 근데 그 사람 막상 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뜨거워서 하고 있잖아요. 너무 즐겁지. 예, 예. 뭐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고생, 그 공항에서 그렇게 줄 서고 막 꾸벅꾸벅 졸고 그치, 병원 그치. 비행기에서 그렇게 좁아 죽겠는데 예. 막 이코노미 타가지고 꾸역꾸역 저가항공기 예.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열정 네. 그거 왜 해? 어. 이거 똑같구나. 어. 마음이 있으면 맞아, 되는 맞아. 거구나. 우리가 지금 마음이 넘치는구나. 예. 됐다. 이 마음 가지고 가자. 힘들고 안 힘들고 떠나서 요 마음 놓치지만 말자. 이렇게 조금 점검을 했었어요. 차 안에서. 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예.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올 때는 진짜 너무 맞아요. 지치잖아요. 맞아요. 아우 힘들어. 예. 집이 최고야. 예. 막 이러면서 집에 왔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슬금슬금 이제 또 막 가고 싶어. 맞아요. 예. 아, 그런 감정.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 제발 그 힘든 캠핑 왜 해? 이렇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도 댓글에 많더라고요. 안 힘드세요? 어떻게 그리고 가세요? 그 질문의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어. 육아하고. 왜냐면 그 이렇게 힘든데 아이 왜 이렇게 났어? 이거랑 사실 어떤 포인트가 비슷해요. 느낌이. 예, 제발 그 질문 그만했으면 좋겠네.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예. 내가 여행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왜 해? 그니까. 내가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거 왜 해? 이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게 정말 즐겁구나. 그런 이제 긍정적인 좋은 부분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 또 팬분들께서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다는 게 네, 말씀해 주시는데 잘 몰라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 마음을. 아무튼 정말 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여섯 아이의 아빠이자 가수. 아니 또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아이 얘기는 할 거니까 최근에는 또 그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보컬 그룹에 대한 관심들이 새삼 조금 더 부각이 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예. 예, 지금 이제 그게 내일 방송이에요. 맞아, 근데 뭐 맞아. 우리가 엄청 주인공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기획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셋이서 같이 그냥 법인 내서 우리끼리 그냥 꽁냥꽁냥 하자. 네. 이렇게 아니, 멤버들끼리. 요즘 다른 얘기인데 재밌지만 항상 가장 그룹이라고 이렇게. 예, 맞아요. 예. 우리 목표가 이제 멤버들이 따라주고 있는데 제가 전북에 있는 인구보험복지협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제가 그 아이 6째를 이렇게 세상에 밝혔을 때 6째를 이제 좀 있으면 출산합니다라고 예. 기사를 냈을 때 막 실시간 검색으로 한 이틀 이상 막 1위를 하는데 그렇죠. 그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좀 높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막 우시는 거예요. 울기까지. 예. 아니 울보는 여기 담당이신데. 그 협회에서 높은 분인데 어. 연세가 좀 있었는데 제 목소리 들었는데 울컥했나 봐요. 어머. 그러면서 막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말 이거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내가 이 지역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박지현 씨의 그 실시간 검색어 이틀 동안 1위 하는 그 맞아. 6째라는 글자가 예. 되게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 앞으로 잘 사는 모습 제발 잘 보여달라. 그러면 그게 그 글자만으로도 그 모습만으로도 자기들 지역에서 올해만 해도 몇백 명은 더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뿌듯하면서도 되게 부담되면서도 맞아.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 이게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멤버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멤버? 거예요. 세 분 사이에서도 예, 다 많이 낳겠대요.
이게 근데 저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멀리 갈 것까지는 없고 일단 우리가 무슨 뭐 어릴 때부터 셋이서 22살 때부터 예. 우리 아기 많이 낳는 그룹 되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예. 뭔가 이거는 어떤 힘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우연이 아닌. 그래서 둘째 현준이는 셋까지는 무조건 난다고 했고 예. 셋째 우리 경록이는 하나를 낳는데 네. 그러니까 현준이는 둘을 낳고 네. 경록이는 하나를 낳는데 저기 재수 씨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넷까지 낳기로. 넷까지는 난 자신 있다. 예, 그렇게 되면 넷, 셋, 제가 여섯해서 야, 이거 뭐 전 세계에서 아기가 제일 많은 그룹이 되는. 되네. 그게 우리가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회비를 내서 기네스북 회비를 내서 등재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예. 그럼 뭐 혹시 알아요? 전 세계에 초대가 되는 그치. 그런 지금 놀면 뭐하니에 우연히 초대가 된 네네네. 것처럼 놀면 뭐하니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작했는데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재석 형님께서 원래 좀 저희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섭외가 네. 뭐 이렇게 작가님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재석 형님이 직접 하신대요. 직접 다 관여를 해서 스토리를 만드신대요. 예. 그러다 보니 기획사도 없는 왜냐면 거기 나가고 싶어서 엄청나게 그치, 많은 줄을 기획사들이 줄을 섰는데 VS가 초대가 됐다는 건 사실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작가님들 볼 때는. 근데 그 재석 형님이 요청을 한 거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나오고요. 뭐 짧은 분량일 거는 같아요. 우리가 MS 전업이의 뭐 콘서트의 초대 가수 이런 거여서 굉장히 아무튼 재성님께서 멋있게 이렇게 좀 네. 많이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그 어떤 가장 그룹 3인조 가장 그룹의 어떤 고군분투 노래하는 모습을 내일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놀면 뭐하니에서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우리 새 아빠 그룹 가장 그룹 VOS를 또 오랜만에 반갑게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내일입니다. 내일 생방하시고 또 이제 가셔서 너무 잘 봤다 이런 글들 또 반응해 주시면 또 기분 좋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역할들이 내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내 주변부터 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예.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니네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냐. 너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맞아, 하니까. 나도 알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아마 이 자리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나 한 셋째, 넷째까지 계획하시고 아니면 실천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 이 비슷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 너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무슨 계획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아내는 셋째 때부터는 그냥 이제 너무 그냥 이거는 내가 눈기 닿지 않는 이상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아이고 힘들겠어. 아이고 한 집 아이예요.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이제 웃어 넘길 수 있는 게 됐는데 말을 대부분 다 그래도 그렇게 아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일지는 대부분 한 번쯤은 생각하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막말을 해요. 그게 이제 장모님, 뭐 우리 부모님 이렇게 가까운 친인척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예. 딸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그 걱정되는 말이. 마음에. 그럼 좋은 맞아. 마음으로 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그쵸, 하는 그쵸. 건데 왜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한테 사실 위로는 어떤 힘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위로받을 처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더욱 저희는 위로받을 처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확신을 얻어서 가는 사람들이지 이 길이 맞고 맞아. 내가 이 아이 낳음이 맞았고 이 아이와 내가 뜨거운 사랑을 나는 선택한 거고 내가 등 떠밀려서 한 거 아니고 나는 이걸 선택한 사람이고 나는 위로받을 처지가 아니야. 맞아, 만약에 맞아. 결혼 안 한 내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나를 걱정한다면 너는 나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를 걱정할 처지지 네가 날 걱정할 처지가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마음을 아내한테서 배웠는데 아내가 이제 장모님한테 걱정이랍시고 이제 그런 심한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예? 위로랍시고 또는 걱정이랍시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엄마가 그게 다섯째 때 이야기예요. 다섯째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제 장모님도 약간 소리인가요 우리 다섯째가? 이성을 잃은 거죠 장모님도. 그리고 막상 괜찮았는데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문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맞아. 이제 장모님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은 거죠. 야, 네 그쵸. 딸내미 또 5째까지 가졌다며. 야, 어떡하라 그래 이거. 너라도 그러니까. 말려라. 너라도 네가 말려야지 누가 말리냐. 너가 엄마 아니냐.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모님도 괜찮았는데 그래 맞아. 5째 니네가 결정한 거니까 잘 키워봐였었는데 그 말 듣더니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나한테 아내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네, 용기가 나셔서 이제 하는 거예요. 좀 심한 말까지. 뭐 아이 뭐 병원 가라 뭐 이런 뭐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아내는 좀 말을 아끼거든요. 왜냐면 말을 섞는 순간 자기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에 그리고 내가 보여주겠어 나는 진짜를 누리겠어 하는 어떤 여러 가지에 혼란스러우니까 말을 아끼는데 그날은 입이 터진 거예요. 그날 딱 하는 말을 내가 정말 방에서 듣고 펑펑 울었는데 엄마 나는 그만해 이러면서 엄마 나는 이거 최고에서 선택한 거야. 내가 최고에서 선택한 거를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말하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나를 작게 만들지 마. 나는 이거 최고에서 선택한 거고 뭐 남편도 일이 없고 뭐 변변찮고 뭐 이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나는 이 남자도 최고여서 사는 거고 내가 선택한 이 삶이 나는 최고여서 잘 달려가고 있으니 더 이상 나한테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런 단어 쓰지 마. 나는 내가 진짜 누리려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 방해하지 마. 이렇게 딱 하는데 내가 막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막 눈물이 나는데 아니 이 자리에 박지현 씨가 올 게 아니었네. 안에 왔어요. 아니 같이 오셨어요? 차에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우리가 지금 부인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눠야 될 입장이네요. 근데 아내는 마이크 주면 말 안 해요. 아니 근데 가끔 이렇게 SNS나 기사를 네, 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롤 모델이라고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표현했죠. 맞아. 예.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거절을 잘한다는 건 되게 훌륭한 거거든요. 맞아. 물론 뭐 무조건 거절하면 안 예. 되지만 그 아내는 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그 완판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는 그거 입어. 나는 그거 안 입어. 나는 그 머리 스타일 안 해.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어요. 2학년 때는 친구였고. 아니, 누가 이렇게 문방구 아저씨가 이렇게 그렇죠. 보내줬다면서요? 조사 많이 하셨네요.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부길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둘 다 첫사랑이었는데 아내는 아무튼 그런 이게 지켜봤을 때 그거는 뭐 그때는 몰랐는데 후에 돌아보니까 아내는 어떤 그런 좀 중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유행 잘 안 따라가고 자기가 뭐를 해서 그걸 유행을 만들어 버려요. 그거 되게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친구들 네. 중에도 따라하고 싶고 그럼 완판요. 맞아, 그게 맞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신발을 사면 다 따라서 막 이런 걸 하는데 카리스마가 있으시네. 약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라 다를까 그 거절 잘하고 뭐 이런 어떤 능력이 그러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습성이 이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시대의 문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늦게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를 늦게 낳고 조금 낳고 하는 이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안에 태어나서 맞아. 이 시대 안에 떠날 거기 때문에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쵸. 이거는 어쩌면 첫 시도잖아요. 인류 역사상 첫 시도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과연 어떤 이런 첫 시도에 과연 이 문화가 우리의 그 한 번뿐인 삶을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나는 그런 어떤 근데 저도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살면 여기 문화대로 이렇게 휩쓸려가는. 근데 아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출산이 유행이야. 요즘 그 애들 없이 키우는 것도 삶의 아주 훌륭한 방식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아내만의 아내는 그걸 거부하는 있는 거예요. 거죠. 이 시대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완판녀의 자질을 육아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한 거죠. 어떻게 이것까지 거부할까?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그게 너무 든든해요. 그래서 그냥 아내만 따라만 가면 나는 그냥 숟가락 얹어서 행복하겠구나 이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장모님까지도 그냥 완전 무릎 꿇습니다. 그냥 왜냐면 아내가 기다려달라 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장모님이 거의 매일 전화하시고
거의 그냥 청주 지금 네네네. 이쪽에 세종에 사시거든요. 내려가면은 올라오세요. 너무 오고 싶으니까. 보고 싶고. 그렇게 말했던 본인의 어떤 그것도 너무 후회가 되고 딸이 너무 고맙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고집을 꺾어서까지 선물해준 자기들이 모르는 자기들조차도 모르는 거를 예. 선물해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은 뭐 그냥 다 따라가는 거야. 아내 따라서 우리 다 노만 젓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은 게 우리가 아이를 너무 안 낳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진짜 향후 몇십 년 있을 때 20, 30년 후면은 진짜 10대 없어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저출산을 고민하기 이면에 부부 관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충분히 느끼고 만족감이 커질 때 아이라는 선물은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과연 진짜 아이 없이 또는 결혼하지 않고 정말 계속 그렇게 뜨거울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세상이 되게 재밌게 이 시대는 처음으로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놓은 시대이긴 한데 그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정도가 그게 어떤 미용이 됐던 취미가 됐던 어떤 여행이 됐던 그런 유해 정도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지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항상 8시에 재우거든요. 요즘에는 좀 이제 하절기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해가 8시까지 너무 떠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주 밝아 8시면. 한 9시에 재우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재우고 나서 이제 하루에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정말 행복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또 아이들에게 너무 집중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내한테는 예뻐 보일 거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예뻐 보이니까 그러면 그 예뻐 보여 하는 그 모습이 저도 예쁘고 이렇게 뭔가 선순환되는 에너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아이 하나가 거기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그런 어떤 열쇠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감히 그 열쇠를 놓고 막 희생한다 그러고 고생한다 그러고 조금 전에도 이 주변의 반응들,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안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것 같은 기분을 만든다 그랬는데 정말 사실 힘든 거 맞아요.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만큼 또 행복함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육아 스트레스, 육아 지옥 이런 말들이 아니 그런 말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런 말들이 원래 있었나요? 난 이게 근데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키울 때는 육아 스트레스 이런 다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때가 훨씬 힘들었고요. 그때가 훨씬 힘들었고 그 이전엔 더 힘들었고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그 단어들을 쓰면서 그렇죠. 더 힘든 것같이 느껴지는 그렇죠.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사실은 인간이 어떤 말의 영향으로 살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는 책일 거예요. 일본에 굉장히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인데 한쪽 물에는 좋은 말, 나쁜 말. 근데 좋은 말을 한 물에는 결정체가 아름답고 이게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으로 봐도 아름답대요. 근데 이 나쁜 말, 뭐 지옥, 뭐 죽음, 뭐 욕설 이런 거를 들은 그 물은 굉장히 흉측하대요. 근데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게 증명이 된 건데 내가 쓰는 말들 또는 시대가 쓰는 말들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무 휩쓰여 있는 어떤 편안함에 의해서 너무 나약해지는 그래서 너무 약해서 이제는 한 3kg를 드는데도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싶어 하고 던지는 그냥 저는 아령을 한 20kg 정도는 들어도 끄떡없는 근육이 낫지 나는 끝까지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는 너무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그런 거예요. 뭐 육아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고요. 고충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중2병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중2병은 원래 없었던 단어 아닙니까? 원래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단어도 없었고요. 원래는 그냥 사춘기였어요. 삶을 살아가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생각사 봄춘자. 그거는 그 옛날에 그 의미를 왜 부여했겠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아니요. 이 아이를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얘가 따뜻하네. 그리고 봄은 보다에서 온다니까 얘가 보고 있네. 얘가 갑자기 아빠를 보네. 얘가 갑자기 아빠를 안 보고 맨날 딱지만 치던 애가 갑자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훔쳐봐. 보고 생각하고 따뜻하고 사춘기 이렇게 멋있게졌는데 갑자기 중2병이 됐어. 갑자기 지금은 그러니까. 중2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의 틀어짐을 반증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가 나만 틀어진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그리고 모두가 틀어져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틀어졌음을 반증하는 단어. 이 시대는 중2병. 원래는 없었던 병. 원래 이렇게 똑똑하셨어요? 아니면 아이 키우면서 아니, 이렇게? 아니. 저는 이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로 제가 그냥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자동차 정비를 한 20년 동안 한 사람이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아유, 할 뭐. 말이 많죠. 예. 저는 인문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강아지 전문가 강영옥 씨가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난답니다. 그거는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이니까 그만큼 그 동물의 그 아이의 마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시간과 그 열정 쏟았음이 주는 어떤 선물 같은 감각인 건데, 저는 이 감각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울컥하게 느껴지는 이 저의 감각이, 눈물이 많은 박지원 씨는 눈물 많아서 좋겠다. 뭐 되게 감수성이 예민해. 그래서 아내 마음을 헤아리나 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눈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민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하나하나 정말 다 다르잖아요.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내 안에 나가 변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왜 아기가 너무 막내가 예쁘대요. 다들 그러잖아요. 뭐 손주가 예쁘고 막내가 예쁘고. 맞아. 근데 그거는 그런 특별한 아이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서야? 아니죠. 첫째도 예뻤죠.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거죠. 왜? 나에게 그 감각이 없어서. 그치. 아니면 좀 낯설어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놀라서. 그런데 결국엔 내가 변한 거죠. 내가 감각이 확장된 거고, 내가 너무 확장돼서 이제서야 모차르트의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거 졸리는데 어떻게 들어? 나는 이런 음악이 좋더라. 그건 취향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랑하고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예, 알게 돼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세상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확장된 거거든요. 한 뭔가 단계가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이라는 감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고, 줌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하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끼리도 우리 약속해요. 이제 중2병, 뭐 육아 스트레스, 육아 지옥, 육아 고충 이런 거 우리 안 쓰는 걸로. 근데 제가 너무 약간 목사님 같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금 죄송하네요. 근데 진심입니다 정말. 그냥 뭐 어떤 목사님 같은 뭐 진리를 강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을 저는 아침마다 묵상해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육아 관련해서 에세이도 내셨잖아요, 그렇죠? 냈죠. 울보 아빠 텔레비전에서 너무 울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출판사에서 지어졌어요. 그래도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이 뭐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울보 아빠의 불꽃 육아.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육아 서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좀 육아 서적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1년 동안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정말 고생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이 책에 어떤 흥행이 아니라 내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얘들이 아빠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텐데, 그래도 이 책 한 권이면 이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키웠는지는 알겠구나. 오케이, 그 마음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아들 딸들에게 쓰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썼어요. 선물 같은 책이네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책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시는 게 될 겁니다. 제가 아니, 그냥 장담하는데 아마 굉장히 좀 신선한 책일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사실 오늘 온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가 좀 궁금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냥 에세이집처럼 그 뭐 육아 서적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운 여섯 아빠의 삶의 이야기 같은 느낌인데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이 댓글에 주옥 같은 말이다. 밑줄 그어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 이런 분들이 단순히 육아 서적이 아니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육아 서적이 아니다라는 피드백이 제일 많은데 그게 제일 좋아요, 기분이. 그걸 읽었을 때 그리고 정말 밑줄 그으셔서 그거를 메모를 하셨다는 분들이 계실 때 너무 좋아요. 결국엔 우리가 그게 요령이거든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냥 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누가 보내는 눈빛 또는 TV에서 말하는 단어들 또는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하는 그런 말들 이거에 의해서 한 방에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내 입에 담아서 내가 뱉어내고 그래서 그게 아이에게 흘러가고 아까 말한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처럼 그 아이를 지켜주는 말로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훈련들 이런 어떤 정말 요령이 필요해요. 맞아. 그래서 이 육아를 우리 박지연님이 나에게 육아는 열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 누구 되게 사랑할 때 다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막 너무 관계가 잘 안 돼서 힘들어서 엉엉 울 때도 있고 또 막 너무 잘 돼서 행복할 때도 있고 그런데 육아는 안 되면 너무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 낳고 결혼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시는 분들 그런 뜨거운 열애 할 자신 없으면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를 힘드냐 안 힘드냐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네. 힘들고 그리고 가장 힘들지 않은 것은 정확히 말하면 혼자인 거예요. 물리적인 걸 말한다면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혼자인 게 제일 편한 건 맞죠. 그렇죠. 뭐 돈도 펑펑 쓰고 그냥 혼자 누워서 이불밖에 안 나오는 게 가장 미안한 거 맞죠. 근데 결국에는 관계를 맺고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길 수 그러니까 있는 나는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뜨거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장 가고 싶은 마음, 그 뜨거움 있잖아요. 제가 그 라디오스타라는 방송에서 또 뭐랄까 황당하게 초대가 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참 아이들이 감사해요. 그런 방송에까지 제가 나가게 우리 여섯 아이들 덕분에 저는 거기서 진짜 이상한 사람 짓 많이 하고 왔어요. 그게 편집이 돼서 예쁘게 나가긴 했는데 사실 저 때문에 방송 되게 많이 끊겼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니까 자기들 공감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뭔 좀 이렇게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고 좀. 근데 안 힘들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주차장에서 잠깐 쉬었다 들어가지 막 이러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쉬었다 들어가냐요. 가만히 난 그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팩트를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주차장에서 쉬었다 들어가냐고? 주차장에서 뛰어 들어가는데? 애들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 진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봐야 되잖아. 그건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열애 할 때 다 그러잖아요.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커피숍까지 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매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솔직하게 말을 한 건데 그게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러고 이거 너무하잖아 막 이러고 약간 그 형님 말투 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 우리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되게 울컥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방송이고 긴장이 되니까 눈물은 안 나오는데 집에 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너무 그러면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가니까 그게 막 그 환청처럼 계속 들리는데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집에 가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때 진짜 됐어. 그만하자. 그만 울자. 나 이거 우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내가 진짜 그분들 좋은 형님들이고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고 막 정말 뭐 100억, 200억 막 이야기하시는 그런 삶의 사람들이겠지만 힘들고 안 힘들고 떠나서 주차장에서 매일 뛰는 삶이면 내가 난 거 같다. 나는 그냥 그렇게 딱 정리하고 눈물 딱 그쳤어요. 그냥 내가 난 거 같다. 그거 공감 못 하셨네? 오케이.
내가 난 것 같아 했는데 방송에 되게 예쁘게 잘 내보내신 그 편집을 뒤에서 이렇게 따다가 막 박수 치시는 거를 붙여가지고 주차장에서 저는 매일 뜁니다 하면서 우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PD님은 또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셨더라고요. 네. 자, 우리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이랑 같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네네네. 아이를 안고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신청하시면서 우리 박지원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 진짜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정말 6아이를 키운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어떡하죠? 이분들은 지금 내 집은 빨리 나와서 이제 때론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행복과 공감을 아마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노하우라고 어쨌든 분위기를 잡았으니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너무 어떤 방법에만 관심을 갖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점검을 하면서 이 질문도 제가 그냥 진짜 모르면 모른다고 할게요.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이거 제가 안 봤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답을 드릴게요. 그냥 리얼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거를 리얼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들 이제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접속하고 계실 것도 같아요. 찰리 브라운님께서 이분이 애가 둘이래요. 근데 이제 최대한 둘한테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내가 관심을 준다.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둘도 어떤 때는 엄마는 나를 덜 사랑해, 동생을 더 사랑해, 뭐 이래서 애들이 지금 불평이 있나 봐요. 6명의 자녀들과는 이런 아이들의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하나 궁금하신데 이런 질문들이 몇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우선 제가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낳거나 둘을 낳거나까지가 첫 시대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첫 시대인데 그냥 이 시대가 아는 그 하나를 낳거나 둘을 낳거나 때문에 겪는 문제이기는 해요. 아이가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둘이라는 거는 사실은 둘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경쟁의 구도를 갖고 있고요. 어떤 이 삼각형이라는 굴러가는 구도가 아니에요. 부딪히고 계속 삐걱대고 경쟁하고 하는 구도라는 거죠. 어떤 숫자학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으로. 하나는 외로워서 혼자고 둘도 사실은 어떤 완전한 형태의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르는 대가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가 우리가 연년생을 많이 낳아요. 이 자리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년생 낳으신 분들, 연년생이 사실은 잘 없었던 구조예요. 예전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끊어서 생겨난 거 맞거든요. 확률상. 물론 모유 수유를 할 때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적죠. 굉장히 희박하죠. 그런데 지금은 모유 수유를 끊고 분유 수유를 하는 순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맞네. 그래서 일부러 갖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연년성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원래 우리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는 없었던 구조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 대가가 바로 경쟁. 아니 아이의 심리. 서로 나도 아직 다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 사랑에는 시간이라는 왜냐면 이게 마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뭐 해외 유학 보내서 한 달에 500만 원 보내줬으면 내가 큰 사랑을 해준 것 같지만 그 물질로 되는 게 아닌 함께 있음과 함께 했음의 시간이라는 양육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양육이 있는데 그 몸이 느끼는 그 완전한 그 애착 관계. 실제로 내가 젖을 물렸음. 이거 되게 우스워. 이 성분이다가 아니에요. 성분으로 따지면 분유가 더 훌륭하죠. 애들 살 디릭디릭 찝니다. 근데 그게 모유가 더 안 쪄요. 영양학적으로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더 훌륭하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 우리가 인간이 분석할 수 없는 그 애착 관계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아주는 그 과정에 심장 소리를 듣고 이게 굉장히 큰 그럼요. 그거를 1년 반에서 2년까지 먹이면
거기서 형성되는 얘의 그 안정감은 이 동물이 느끼는 그 안정감은 이거를 배제한다는 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연년생이 생기면서 사실 네. 충분히 그런 과정을 그렇죠. 거치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걔도 다 사랑받지 않았으니 얘가 왜 그런 비유는 하잖아요. 밖에서 다른 여자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예. 그리고 그 태어난 애도 문제예요. 태어난 애도 조금 먹고 잘 먹고 커 보니 내가 조금만 힘만 쓰면 얘 이길 것 같아. 얘 머리끄댕이 잡으면 될 것 같거든. 어. 원래는 확실한 그 구조로 가야 되는데 예. 3살 타고 딱 나잖아요. 절대 못 덤빕니다. 절대 못 덤. 그쵸, 그게 그쵸.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받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나눠 예. 동생한테 줄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서로 그게 그런 어떤 질서가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혹시나 어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닌지. 그러니까 뭐 한 한두 살 둘밖에 없고 터울. 하나밖에 없으면 너무나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고요. 둘은까지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연년생이면 더 많고요 문제가. 거기다가 한 2년 터울까지는 조금 문제를 많이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떠하는 문제구나.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아이의 마음을 당황스러운 그 큰 아이의 마음, 당황스러운 그 둘째 아이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게 어떤 각자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박지원님은 6명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2살 터울이 넘죠. 예. 예, 2살 예. 터울이 넘어. 네, 예. 다 넘죠. 3살 터울도 있고 2살 터울도 있고. 그거는 아내가 좀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 모유수유를 했고. 예. 예, 예.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에게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을 안겨줄 수 있었다. 예. 그래서 혹시 물론 이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모유수를 안 하신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육아를 하시면서 있겠죠, 그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충분히 아이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더 좋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경험들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애착관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과 또는 시청하시는 혹시 남편분들 계시면 한마디 드리자면 네네. 엄마에게 그 24개월 애착관계가 있다면 아빠에게는 그 다음 15년 애착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생략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아빠 육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저는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삶을 기억한다는 그 깨달음이 있으므로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삶을 기억한다는 것.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엄마 아빠하고 집에서 살을 부대끼면서 엄청난 기억들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아빠하고의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이게 우리 때는 거의 다 그랬어요. 대부분 아빠는 밖에서. 근데 이것도 어떠한 질서에서 이 시대가 만든 워킹 father, 워킹 맘이라는 그래서 나는 나 할 거 하고 아빠는 아빠 취미하고 또는 아빠는 돈 벌어다가 돈만 잘 갖다 주면 되는 것이 되게 멋있고 괜찮은 거.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도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벗어난 질서에 대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르겠구나. 그게 중2병일 수도 있고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엄마가 끝낸 그 시기부터 아빠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더 장거리 게임인 그 애착관계라는 단어를 붙들고 얘를 15년 동안 내가 얘 옆에서 시간과 공간의 육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모유수유를 끝내고 난 한 3살 정도 때부터가 되겠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아빠 육아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그래서 그 아빠의 그러니까는 아빠가 어쨌든 가장 권위자잖아요. 여기 그거는 계신 여자분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요즘에 워낙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단어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질서가 하나 있어요. 남자가 어쨌든 힘이 더 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동물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그래서 남자는 좀 무서워하고 여자는 만만하게 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아이들이 몰라요? 알죠. 가장 권위자는 어쨌든 자연이 준 어떤 질서 안에서 아빠. 이 사람이 어떤 리더라는 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가 예. 나한테 시간을 쓰고 나한테 공간을 쓴다는 거는 엄청난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아빠가 육아할 때 잘 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의 모유수유가 끝난 3살부터 아빠의 본격적인 육아는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많은 아빠들이 사실 지금 아빠가 되신 분들은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아빠한테 어떤 육아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좀 어려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책도 이런 거 내지 않았어요? 제가 예. 그거는 그냥 뭐 방법이야 뭐 수도 없겠죠. 뭐 예. 방법으로 얘기하면은 그거 지키실 거예요. 뭐냐면 저녁 6시부터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됩니다. 라든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 씻기고 먹이고 하는 건 아빠가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힘들지. 다 지키면 돼요. 그거 지키면 다 예. 됩니다. 그럼 되는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하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얘랑 데이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그러면 아이들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그거는 지금 당장부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시간이 끝나고 네. 우리 남편분들 집에 있는 우리 9살짜리 뭐 딸아이 얘랑 요 남은 시간 데이트해야겠다. 뭐 할까? 목욕 데이트 할까? 시킨다 이게 아니고 내가 시킨다가 아니에요. 내가 먹인다가 아니고 식사 데이트 할까? 외식 데이트 할까? 목욕 데이트 할까? 공부 데이트 할까? 얘 뭐 가르쳐 줄까? 이 가르쳐 주는 데이트. 열애랑 또 이 같은 선상에 있는 네. 거네요. 근데 이 데이트가 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거 시도해 보시면 효과 볼 거라고 생각해요. 뭐 등원 데이트, 네. 하원 데이트. 네. 내가 그런 단어만 살짝 사실 바쁘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의미 부여를 하면 힘들고 지쳐서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하고 싶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제발 우리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 집에 가서 그래 내가 좀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래 좀 씻겨준다 내가 좀 청소 좀 해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입혀준다 얘 좀 목욕 좀 내가 시켜준다 이게 내가 좀 재워준다 이게 아니라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예. 이 마음 아니면은 무조건 힘들어요. 예, 그 마음 좀 누리세요. 아빠 육아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남자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는데, 일단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방법 또한 즐겁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 또 하나 있네요. 또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좋은 걸 먹게 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물론 애가 좋아하는 걸 치우는 것도 있지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걸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치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제 뭐 네. 장난감을 치운다거나 이런 거 말고 뭐 얘가 꼭 사탕을 못 먹게 하는 것보다 이 사탕을 대처할 수 있는 더 즐거운 거. 홍시, 방건시를 준다든지 꽃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돼. 예. 그걸 줘야 이걸 그치.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예. 우리 아빠들이 다른 취미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취미가 없다. 다른 취미가 예. 없었으면 저는 그 세상의 어떤 직장 상사분들이나 동료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조금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야 너도 좀 네 인생을 조금 그러니까. 즐기며 살아. 뭐 좀 시간 있으면 취미생활도 좀 즐기고. 좀 우리 뭐 저기 스크린 골프라도 좀 칠래? 뭐 당구 좀 칠래? 맞아. 물론 저도 뭐 당구 좋아하지만 예. 다른 취미가 없을수록 좋아요. 예, 없을수록 이 아이와의 시간이 귀해져요. 그럼 이제 아이들과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고 이게 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내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예. 집에 당구대도 있고 막 이러시는 건가 봐요. 그런 건 이제 아이들과의 내가 이제 어떤 유대 관계에 어떤 좋은 테크닉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네. 한 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아이랑 보고 싶고. 근데 제가 이거 자랑처럼만 들었지 마시고요.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16살이에요. 큰 아이가. 네네. 큰 아이가 보니까 아빠보다 커졌더라고요. 완전히 크죠.
15살이죠. 15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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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나이가 항상 헷갈려요. 정말 이거는 진짜 황당한 건데 내 나이도 헷갈려요. 나이는 헷갈려요. 예. 다른 건 안 헷갈리고 나이는 왜냐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6명이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네. 아직 16살로 진행된 거 아니죠. 15살이죠. 15살. 15살. 네. 근데 아빠보다 커. 15살 와. 맞죠? 15살. 전 모르죠. 어우 나 지금 완전 멘붕 왔어요. 지금. 15살 맞아요. 예. 중3. 어. 15살 맞죠? 16. 중3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6이죠. 그죠? 예, 네, 예, 예, 예. 와, 진짜 왜 이런 거야. 예. 아무튼 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키가 180 돼요. 야. 그리고 저의 뭐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죠. 어.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근데 이게 저는 뿌듯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얘가 키가 그 정도 되고 하면 사춘기는 다 지났다고 봐야 돼요. 예. 중2병은 아예 없었고요. 아예 없었고 예. 16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기다립니다. 집에서. 네, 지금도 아빠를 기다리고 얼마 전에 뭐 강철 부대 방송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재밌게 봐요. 예. 근데 제가 그날 스케줄이 있어서 그걸 못 보는 날인 거예요. 늦게 들어가느라고 해서 그거 보고 있어. 근데 그거 보고 있으라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연애하는 것처럼 예. 좀 섭섭한 거예요. 내가. 나도 안 보는데 혼자 본다. 뭐 아닌데 이게? 내가 이제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어. 거죠. 그거 나 아빠 늦게 들어가니까 니네끼리 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냥 보고 있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상한 아빠 같아서 네. 그거를 보고 있으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걔가 대뜸 아니야 아빠 재미없지. 아빠랑 같이 봐야 재밌지. 우리끼리 보면 재미없지. 그냥 내일 그냥 다시 보기로 보자. 안 볼게. 큰아들이. 예, 나는 그래서 거기서 울컥했어요. 울컥. 너무 그 말이 가진 그 힘이 그게 모든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빠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걔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그 한마디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이 마음을 다 누려야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실제 질문 진짜 못 찾았는데 질문 중에 사춘기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얼마 보니까 사춘기 여행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네, 사춘기 여행 다녀왔어요. 저희 이제 첫 번째 룰 하나 정한 게 사춘기가 또 변성기가 오면 변성기는 바로 알거든요. 예. 저는 제일 기쁜 것도 우리 비찬이의 변성기 그 아침에 딱 알 거 아니에요. 예. 그 변성기의 아침을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같이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아빠랑 같이 나가자 해서 그래 아빠 나가자 하고서 엘리베이터 타서 걔가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디테일하게 들리잖아요. 가까우니까 얘가 나한테 말을 딱 하는데 목소리가 어제랑 달라. 변성기야. 야 너 변성기야. 야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 막 이게 그러니까 걔도 놀래가지고 아빠 이거의 변성기야? 막 이러면서 걔가 나한테 야 아빠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나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막 찍었거든요. 예, 변성기 목소리 좀 들려줘. 영상 찍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겼었는데 뭐 얘기하다 이게 하는 거지? 사춘기 어떻게 예. 극복하셨냐고 우리 아들. 네네. 근데 그게 사춘기를 극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어떤 아까 중2병을 기반으로 얘기한 거에서 사실 우리는 그런 어떤 뭐 이겨내고 견뎌낸 그거는 사실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중2병을 겪는 이 관계 문제가 드러난 이 시대의 그런 보편적인 어떤 상황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훈육하려고 들지 마세요. 갑자기 아빠 역할 안 하다가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뭐 훈육이나 갑자기 카톡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 근데 진짜 애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아까 3살부터 육아를 시작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바쁘니까 애 막 5, 6, 7살 이럴 때는 그냥 뭐 재롱잔치 이런 데만 가서 관심을 갖다가 애가 이제 사춘기 되니까 엄마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특히 아들이면 애 좀 신경 써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기분은 괜찮니? 아빠랑 어디 갈까? 그러면 애는 입장에서는 왜 이래?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일십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십을 일이 안 없어지는 그런 치욕을 우리가 그냥 내가 그 7살 때부터 15살까지의 내 그 애착 관계를 어쨌든 실패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출발하시는 게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거기서 출발을 하고 이제 얘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그 관계의 틀어짐의 중2병을 다들 겪는 것처럼 얘도 경험하는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회복에 노력을 해야 될까로 해서 좀 기다리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아빠의 노력을 막 무작정 들이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그쵸.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집에 와서 지켜보는 그 모습만으로라도 또는 요리하는 알지, 그 근데. 모습만으로라도 알지.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 예. 모습만으로라도 얘들이 아는데 그거를 그 긴 세월을 실패했는데 맞아. 뭔가 좀 더 그 긴 시간과 어떤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예. 요리해보고 애들 반응 없다고 또 상처받았다면서 우리 애들 역시 중2병이야 이러잖아. 또. 그렇게 중2병이라고 치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만든 문제인데 어. 얘 중2병이니까 야 네 아들 좀 괜찮아? 좀 기다려. 이거는 왔잖아. 얘 왔잖아. 좀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걔들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제가 오늘 이제 그 토크 콘서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박지원 씨랑 1시간 반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초대 손님이 한 분인데 1시간 반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너무 긴 거 아니냐?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2시간 강연합니다. 저 2시간 강연을 냅두면 안 끝납니다. 엄청난 투머치 독합니다. 말려주셔야 돼요. 네. 아, 3시간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 많이 하셔서 목이 조금 계속 좀 약간 계속 성대가 이상하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노래를 저희가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아니면 예. 노래 아니면 얘기를 더 할까요? 그럼 노래 못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약간 너무 말을 하다가 약간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러면 네. 저의 유일한 히트고 보고 싶은 날에 들려드리는 거 예. 재밌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갑자기. 네. 예. 자 우리 줌으로 보신 분들께서도 박수 한번 크게 액션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1시간 넘게 육아에 대한 어떤 열변을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으면서 왜 애만 자라길 바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이가 압니다. 이 아빠가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액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부인 게 드러나면 그 아이가 압니다. 예, 그 마음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하우, 방법 네, 이런 네, 거 네. 찾지 말자고 우리. 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그 멋진 노래 보고 싶은 네. 날에는 여러분들의 큰 호응, 소리는 안 들리지만 큰 호응으로 한번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날 근데 어느새 이렇게 관객이 많아졌네요. 그래도 한 20명 와 되네요. 멋지게 그대를 넣었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넘는 건 아쉬움 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그리운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너도 가끔 그리워할까. 너무나 편했어 지금의 우리 추억도 별이 되고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그리운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보이는 게 너 하나뿐인데 무심코 거울보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다시 널 볼 수 있을까.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많이 생각나는 날은 반쪽 같은 날은 울고 싶은 날은 아프던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시간이 널 부른다면 정말로 너무나 그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이 아픈 중에도 아, 너무나 네. 멋진 노래 선물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좋네요. 예,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자, 오늘 저희 제10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아마 전국 각지에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에서 아마 전국 각지에서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 아마 펼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청주시에서는 그림, 포스터, 사진 공모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250분 정도가 참가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참가하신 거죠. 33분이 당선이 돼서 오늘 토크 콘서트 전에 이 자리에서 시상식도 같이 열고 했었는데, 그 작품들이 문화재조창 3층에 오시면 전시실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6일까지 관람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오셔서, 야, 이렇게 25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작품들이 당선이 됐을까, 그게 바람 쐬러 나오시면서 한번 관람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구의 날, 특히 우리나라 그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으로 6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러면서도 힘들다고요? 전 집에 뛰어가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VS 박지원님과 함께 토크 콘서트 펼치고 있고,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 현대백화점 충청점에서 노래하시는 거 보고 네. 너무 멋있다는 그 기억이 남아 계신 분이신 김혜영 씨가 지금 계실까 모르겠네요. 김혜영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손 흔드신다. 여기 질문 채택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별다방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그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이지만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네네. 많이 들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 키우면서 몇 배 더 빨리 늙는 기분이 든대요. 그런데 6남매를 키우면서도 연예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비결이 궁금하다. 육아에 지치신 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이 6아이를 보면 뭐 늘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것은 뭐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맞아. 말이 있대요. 예. 네. 저는 그 말이 좀 거꾸로 보였어요. 거꾸로 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을이 있는 것이다. 그거는 확대해서 얘기하면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의 삶이 존재하고 어른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아이들 때문에 있는 거고, 아이들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질서 있게 살까? 또는 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 이렇게 딱 한 아이만 이렇게 지나가도 어른들이 한 5명이 모여서 맞아. 직장인들이 막 담배를 태우다가도 애기 딱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요. 어떤 본능 같은 거예요. 예. 이 아이가 주는 어떤 사인이 있어요. 예, 깨끗하고 나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한지에 대한 이 존재가 주는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6아이가 내 삶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질서 안으로 초대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서 안으로. 질서 안으로. 예. 그래서 그 질서 덕분에, 질서 있어야 하는 명분을 얻은 덕분에 그 날렵함은 내가 누리는 거구나. 왜냐면 질서 있어져서 더 운동하고 조금 더 잘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고 일찍 자야겠고 잘 먹어야겠고 잘 생각해야겠고 바른 말을 써야겠고 맞는 사람을 만나야겠고 틀린 사람은 거절을 해야겠고, 이런 어떤 구별과 노력과 이런 명분이 생기면서 결국에 내 삶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거 아세요? 아이들 거 쓰면 다 좋은 거?
아시죠? 네. 제일 좋은 건 아이들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보는 거, 아이들 먹는 거, 아이들 쓰는 거 다 쓰면 다 좋습니다. 맞아. 예. 제일 좋은 것만 쓰잖아요. 또. 그걸 고민하고 예. 살게 돼요. 처음으로 아이 태어나는 순간 GMO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고 GMO, 친환경, 맞아. 뭐 저기 뭐야, 그러니까 뭐죠? 뭐 천연,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단어에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내 삶을 휩싸는 예. 거니까. 그러므로 해서 내가 결국엔 내가 날렵해지고 내가 어려지고 예. 물론 뭐 주름살이 들고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뭐 없죠. 근데 예. 더 질서 안에 초대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체적인 게 다가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인드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울상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울상이 나를 이렇게 보고 만드는 거지. 예? 아 웃으면 웃고 운동해서 내가 몸에 활기가 있고 피부가 아무것도 안 발랐으면 어때요? 거기서 주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있지. 예. 예. 그래 너는 네일 아트 해. 나는 네일 아트 하지 않아. 그래 너는 구두 사. 나는 신발끈을 묶어. 나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내 자존감이야. 네가 이 마음을 알아?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젊음이 되는 거고. 나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 나는 그걸 가졌어. 나는 30억을 줘도 못 바꾸는 게 있어. 그러면 적어도 30억 이상의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자존감으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가 아니라 그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자꾸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육아 스트레스 듣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얘가 스트레스인 거야. 그치. 예. 너만 아니었으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얼굴로 거울을 보니까 내가 우울한 거예요. 예. 예. 내 자존감이 회복돼서 진짜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뭔가를 나는 가진 사람, 그게 내 에너지가 돼서 그게 내 삶의 어떤 젊음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요게 바로 그 여섯 아이를 키우면서도 연예인의 외모를 잃지 않는 아 이게 너무 좀 억지스럽긴 하네요. 비결이었는데 사실 근데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예. 뭐, 그 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해서 어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해서 엄청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어. 근데 살다 보면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왜 저럴까? 어느 순간은 밥만 먹어도 그 소리가 듣기 싫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 또 내가 낳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내 얼굴, 행복, 미소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죠. 그 집중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 집중하는 재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 할 게 많아서 맞아. 사실 약간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내가 잠깐 뭐 테니스에 집중했다가 잠깐 어떤 게임에 집중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 이 집중해야 될 그 뭔가가 명확해집니다. 예. 아내, 남편, 아이들, 그리고 아이, 그리고 부모님, 예. 요걸로 끝.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거죠. 그 그쵸, 집중하는 내가 집중한 거가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어. 나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한 사인을 받았어. 나는 그 사인이 너무 반가워. 이제 집중하며 살 거야. 사랑해주는 재미. 이 올인이 사랑해줘서 얘가 밝게 꽃이 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재미. 저 진짜 취미생활 많았습니다. 게임도 잘하고요. 근데 이 아이들 크는 거 보는 것만 못해요. 예, 이게 최고예요. 그 7살 그 시기, 그 6살 그때의 여름, 그 9살 그때의 겨울, 그 아이들 그거 크는 거 보고 눈에 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해요. 더 즐거운. 예, 이건 새겨져요. 그것들은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취미라는 말에 그걸 붙일 수는 없겠지만은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싶어서 삶을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건데 그 관심의 주인공을 좀 바꾸는 것뿐이지 내 즐거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육아를 하고 결혼을 해서 뭔가 내가 즐기던 게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나를 좀 괴롭게 만든다는 거를 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네요. 예. 잠깐 게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질문하신 분들 중에 애들 자꾸 게임하는데 그거 어떻게 말려요? 요거 질문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예. 저는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런 아빠 엄마의 아이디어 또는 뭐 네가 이 숙제를 하면은 이 게임을 하게 해줄게 라는 어떤 이런 식의 대화와
훈육과 양육이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먼저예요. 예. 그 실제적인 시간의 관계가 양육이 완벽하면 얘가 다 이해해요. 치사하게 나 그거 해야 이 게임 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그죠. 보통 대기 엄마들은 이제 그렇죠. 너 숙제 다 해야지 게임 30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거를 되게 고민 많이 해서 이런 룰을 만들었구나라고 되게 기쁘게 받아들여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사실 약간 원론적인 얘기여서 그 관계가 먼저란 얘기예요. 얘가 그냥 아빠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 한번 가볼까? 네,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룰을 정해서 게임을 하게는 해요. 아예 못하게. 왜냐면 그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해병대 훈련소 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제대로 뭔가 인성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막 그 부잣집 그치. 그 자제분들을 갖다가 얘를 갑자기 해병대 캠핑 같은 거 막 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나는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해병대 여야 얘한테 와닿는 거고 추위를 따지면 내가 진짜 입을 옷이 없어야 이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쵸, 마음이 그쵸. 오는 거지. 네. 아주 따뜻한 파카가 저기에 있는 건 아는데 이걸 맛있어요. 일부러 입지 말라고 하는 거는 훈련이 아니라고 납득이 안 생각해요. 되죠. 예,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먹을 게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다 먹지 마. 또는 이렇게 뭐 볼 게 많고 막 이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너무나 막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걸 다 하지 마. 이거는 그 아이에게 이 시대 안에 태어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고민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고 아니 이 아이가 알아요.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아빠 엄마가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구나. 이거를 알게까지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러면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빠 엄마가 이거 고민하는구나. 나도 같이 노력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얻었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못 얻으면 어떠한 강압으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모든 걸 다 간섭, 강압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엄마 아빠가 내가 잘 테크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걸 고민해서 같이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것까지의 마음이 아이한테 와야 돼요. 그게 성공이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예. 나를 1번으로 생각하고 예. 있구나. 예. 충분히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있구나. 이런 공감대가 다 이루어져야지 그다음 이게 연애랑 똑같네요. 연애랑. 왜냐면 남편이 별로 그냥 그 직장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막 하다가 살림을 내가 못했어. 뭘. 잘 못했는데 그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맞는 말을 해. 예. 이거 얼마나 짜증나요. 듣기 싫죠. 예. 예,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어떤 험난한 어떤 그 여행지에서 같이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고 내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거를 왜 설명하지 않아도 왜 넘어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쵸. 그런 어떤 눈으로 다 봤음. 어. 이런 관계가 가고 있으면 여기서 자기는 이거는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지 않죠. 그거는 정말 와닿죠. 그래 나 이거 그러면 나 고칠 수 있게 자기도 좀 고민 좀 해줘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되죠, 되는 거죠. 되죠. 예, 예. 예. 그게 먼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게임을 하지 마라. 해라. 30분 해라. 1시간 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전제된다면. 예, 예, 예. 힘듭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때로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얼마나 긍정적으로 내가 충분히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이란 단어도 되게 저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사실 가진 거에 집중 안 하고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어느 순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더 많이 하는 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고 있는 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집중하나 이런 것도 오늘 우리 토크 콘서트의 대화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충분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네네. 그 뭐 아이들의 자유를 맡긴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홈스쿨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특히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나도 홈스쿨링 한번 해볼까 이런 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예. 이거는 굉장히 사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오프라인 자리가 아니고 네.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민감한데 왜냐면 어쨌든
정부의 지침과는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 다를 반대로 수는-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거를 권장한다거나 그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어. 근데 우선은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회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너무 거꾸로 들리죠. 예. 대부분 사회성을 걱정하는데 근데 우리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공부가 된 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을 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 방법이 아니라 방법은 얘들이 찾아가겠구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하고 싶은 신나는 마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 맞아. 우리가 어쩌면 그거에서 있어서만큼은 성공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홈스쿨링이 사실 미흡한 교육입니다. 국가의 정책에는 훨씬 못 미치는 교육이고 공교육이 훨씬 다 잘 해놓으셨고 특히 우리나라 공교육 뭐 아이들의 어떤 뭐 행복도나 뭐 자살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과 어떤 경제의 발전과 그런 어떤 20살 때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에 욕심이 나신다면 사실 홈스쿨링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있다. 실제로 돈도 많이 들고요. 왜냐면 뭐 실제 부모가 다 교육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미디어 많이 활용하고 인강도 많이 보고 뭐 국수과하는 교재도 많이 사용하고 뭐 그래서 이제 아이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과외도 하고 이제 뭐 미술도 뭐 피아노도 이런 식으로 악기도 이런 식으로 과외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왜냐면 방과후 학습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국가에서 이용하는 것들하면 아주 좋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거를 알았는데도 왜 선택을 했냐면 관계는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죠. 지금은 관계를 먼저 사는 게 그래서 구구단이 좀 늦더라도 한글이 좀 늦더라도 어떤 그 아주 가까운 그 사모님한테 들었던 말인데 지식과 어떤 교육은 인성과 인품은 성품은 그 때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할머니와의 관계, 할아버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 삼촌, 뭐 부모, 엄마, 아빠, 뭐 독박육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철저하게 인성과 인품에는 교육에 엄청난 결핍이 일어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성과 인품은 그때에 맞는 그 모든 사회적 구성원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성과 인품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된다. 그때의 그 교육이 그 관계가 필요하고 훗날 놓쳤던 지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식이라는 거는. 예, 근데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뭐 영재 교육이나 뭐 선행 학습이나 이런 건 완전 히 거꾸로 되는 말이어서 옳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의 말씀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말 덕분에 제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굉장히 확신을 많이 얻었어요. 고마웠어요. 예. 그러니까 뭐 홈스쿨링이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반면에 잃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있죠.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우리 박지원 씨 가정에서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의 어떤 따뜻함들, 그 안에서의 성품과 인품들, 그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거고, 저 집 홈스쿨링 하니까 애들 진짜 너무 애들이 성격 좋아.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 보내는 것보다 이래서 내가 또 그거는 선택한 그렇게 이건 도전하면 문제가 있어요. 맞아. 그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따라하신 분도 주변에 계셨고요. 다 대부분 그냥 1년 제적되고 다시 학교 들어갔어요.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3학년 셋째 의찬이는 아직 걔는 이제 4학년인데 4학년이죠. 3학년이라. 4학년 의찬이는 아직도 구구단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재촉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걔가 가진 전혀 방해받지 않은 그 깨끗한 그 인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 우리도 나이 들어서 보면 알지만 조금 늦게 배운다고 해서 엄청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남들이 다 7살에 한글 다 뗐는데 우리 9살 돼서 책 못 읽고 이런다고 애가 막 20대 됐을 때 먼저 책 읽는 친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처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엄마 아빠가 참지를 못하고 막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하고. 근데 뭐 그게 또 가져다주는 어떤 뿌듯함과 만족감이 있다면 그 삶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만족감, 뿌듯함만큼 또 중요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죠. 네.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유행처럼 끌려가는 것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잘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현명함이 우리 또 박지원 씨 얘기 속에서 한번 힌트를 좀 얻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질문이 엄청 많아요. 식비는 얼마나 들까요? 박지원 씨가 생각하는 가족이랑 그런 거는 거의 그냥 그러니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색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내가 첫 번째인가요? 아이들이 첫 번째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아내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내와 아이 이랬을 때 특히 결혼하고 나면 엄마들 남편에 대한 사랑이 확 이렇게 관심이 아이들한테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잘 지내야지 아이들이 충분히 잘 저는 지낼 애들 수 앞에서 있다.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애들 앞에서 일부러 둘이 일부러 되게 많이 해요. 야 아빠한테는 엄마가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엄마가 1번이야. 아내도 항상 저한테 그런 말. 일부러. 네. 자 오늘 6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들고 지침이 아닌 아이들과의 열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박지원 씨 얘기를 쭉 읽으면서 또 기사에서 보면서 좋았던 거는 오늘도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게 싫을 때가 하나 있어요. 싫을 때도 있어요 네, 우리 있어요. 박지원 씨도. 네, 있는데 그 마음은 조금 우리 부모님들만의 마음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조금 훔쳐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우리가 어떤 만남의 잔상에 의해서 삶이 변하잖아요. 여행을 가면 그제서야 내 삶이 돌아보지듯이 이 계속되는 만남 속에서는 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오늘 만나셨으니 이런 잔상이 남았으면 싶은데 여러분들도 아이들 게임하는 게 싫다라고 느껴지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얘가 게임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얘가 아빠하고의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좋아하네. 저는 거기서 딱 질투가 났어요. 예. 나는 그 질투가 났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얘 게임 아빠하고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왔어요. 예. 제가 그냥 뭐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내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알아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저는 이런 자리 이렇게 막 너무너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오늘 조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근데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가 한번 딱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한테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냐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냐요. 근데 그거를 대답을 못하고 거의 한 5분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묘비에. 근데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새기고 싶은 말을 뱉었고 그 말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작가님이랑 촬영 감독이랑 다 같이 울었어요. 막. 지금. 내 묘비엔 어떤 말을 쓰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충분히 사랑했다. 충분히 사랑했다. 라고 새기고 싶어요. 예. 너무 어려운 말이다. 네, 맞다. 충분히 사랑하세요. 충분히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세요. 감히 그 사랑을 방해하는 말들, 내가 시작한 첫사랑 또는 내가 시작한 대학교 이 뜨거운 연인과의 사랑 이런 거 어떤 말 어떤 친구의 방해받으면 짜증나듯이 충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밀어내세요. 그리고 이 마음껏 사랑하기 좋은 시대에 이 첫 시대에 이렇게 마음껏 사랑하기만 좋은 시대는 처음 시작된 거 맞아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다 어떤 전쟁이든 가난이든 뭐든
뭐에 병마든 뭐에 시달렸지 이렇게 아무것도 시달리지 않는 시대는 처음 왔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어쩌면 마음껏 사랑해라라는 사인 아닐까. 그렇게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까운 그렇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충분히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은 네.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우리 박지원 씨가 전국 정말 어떤 구청, 시청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을 때는 6아이의 아빠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오늘 박지원 씨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하나였어도 둘이었어도 박지원 씨는 크게 다르지 않았겠구나. 이게 뭐 6아이여서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과 아이를 생각할 때 조건, 환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저는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열애가 최고입니다. 그 열애 마음껏 누리세요. 오늘 저녁부터 마음껏 데이트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네. 우리 그거 써야죠. 충분히 사랑하는. 충분히 사랑하는. 그래서 그때 그럴 걸 하는 마음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오늘 저녁 내일 됐으면 좋겠고요. 의미 있는 생각의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감사합니다. 또 두 분 네, 함께 계신 감사합니다. 분들께서도 네. 그래서 오늘 제10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청주시에서는 우리 VS 박지원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애 잘 키울 수 있어요. 애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키울 수 있어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더 큰 생각의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작의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말 충분히 사랑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더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